예, 한 뼘 더 깊은 정치 분석, 김현의 현금정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모시고 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네, 뭐 안산 지역구도 활동을 해야 되고 중앙당의 사무부총장도 맡아서 또 당 일을 봐야 되고 예. 이렇게 또 언론 인터뷰도 하고 되게 바쁜데요. 그 와중에 어쨌든 조국 장관 건이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많은 국민들이 어찌 보면 이제 생활 전선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뭐 저 핸드폰에서 손을 못 떼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 뭐 쏟아지는 언론 보도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가 있는 거고 또 검찰발로 나오는 다종다기한 형태의 뭐 압수수색 뭐 그리고 특히나 11시간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짜장면이 한식이냐 아니냐 뭐 한식 먹었다 짜장면을 안 시켰다 뭐 이런 논란까지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물론 뭐 저희가 2016년 16년 통해서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라는 시대의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했죠. 그러고 나서 검찰발로 이렇게 벌어지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이런 마녀 사냥 이것 때문에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네. 짜장면을 먹은 건 아니다. 예, 결국 뭐 팩트는 밝혀졌지만은 혹시 그 음식값을 조국 관계자들 또는 조국 장관의 관계자들 또 조국 장관의 가족들이 냈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특수배에서 냈겠죠, 봤는데, 뭐. 예, 본인들이 네. 냈다고 네. 확인을 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은 아마 짜장면이 아니고 한식이다라는 게 이번에 그 검찰의 공식 브리핑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이죠. 일식을 네. 먹었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일식은 못 먹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조국 국면이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국 국면이 없었으면 아마 이제 그 검찰과 관련된 뉴스는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선진화법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그리고 검찰이 이제 그 본인들이 수사하겠다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별로 별무 활동인 거죠. 예. 특수부에서 지금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이잡듯이 잡느냐고 헝칼 조재령 쓰듯이 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 관심사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봐주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이제 이런 무리한 수사를 받지 않았다면 아마 자유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사, 특히 이제 원외이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는 반드시 조사 대상의 영순위인 거고요. 지금 예. 보좌진들도 포함해서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문제가 핵심적으로 좀 다뤄지지 않았겠나 싶고 두 번째는 일본의 경제 침략을 둘러싸고 벌어진 재반의 일들이 지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가 있을 게고 그다음 대통령께서 뉴욕 방문을 통해서 이제 그 한반도 평화 경제 프로세스 및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온 얘기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있을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여하느냐 문제도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거의 블랙홀처럼 조국 장관 이 문제 주변으로 지금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님, 혹시 뭐 발언의 논란이 불거진 다음에 통화라든지 아니면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예. 네. 시즌 2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이죠. 시즌 2 알릴레오 시즌 2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것을 그래야 막을 수 있다. 이런 취지. 그러니까 증거 보전.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도양대 교수가 이 컴퓨터를 반출했다 이런 의혹을 받자 이에 대해서 이제 말을
발언을 한 건데 해석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개인의 의견이죠. 개인의 의견입니까? 지금 뭐 유시민 장관이 여권의 인사다라고 얘기했는데 당 적이 없죠. 사실은 정의당에서 이제 당원 활동을 하셨던 그랬었죠? 분이고 예. 거기에 탈당한 지 이제 뭐 이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 정의당이 여권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범여권이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노무현재단도 그냥 그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그런 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사장이기 때문에 여권 인사로 집어넣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싶고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저희 당 소속 의원들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거를 봤는데요. 네. 송기현 그 법사위 간사가 개인의 의견이고 검찰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검찰의 무게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 감히 반응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뭐 이전에 시즌 1 알릴레오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던 거고요. 지금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특히 오늘 여론조사, 이번 주 여론조사, 그러니까 주중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나온 걸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확연하게 빠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지지율로 다시 회복된 걸로 나온 걸 보면 삭발로 인한 그 정말 이 엉뚱한 행위에 대한 예. 국민들이 이렇게 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냉소를 보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검찰이 11시간에 걸친 압수수색, 그다음에 뭐 지금 후일담으로 나오는 거지만 뭐 딸의 중학교 때 쓰던 폴더폰, 그다음에 고등학교 쓰던 폰, 그다음에 일기장까지 압수,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 뭐 고등학교 때 쓰던 메모장, 이것을 압수하려고 했다. 그리고 가져간 것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는 그 본인이 예전에 장관 인사청문회 때 겪었던 그런 수모, 그다음에 장관 당시 임명할 당시 여론조사 수치로는 본인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퇴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이런 그 조국 내전에 대한 그 입장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송기현 간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질문을 계속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청와대 여당과 검찰의 어떤 그런 각을 더 높이 세우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 대다수가 여권 인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전혀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각각의 의견을 검찰이 하는 행위가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높은 거고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것은 본인의 생각과 소신에 관련된 것이고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은 2012년 9월 7일 날 그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해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2013년도로 그 유조 일자가 2013년도다라고 얘기를 검찰이 하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다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검찰이 이상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이 말은 검찰을 불신한 것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검찰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물론 그 이제 교수 측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개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입장을 갖고 얘기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취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얘기하는 건 알겠습니다.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를 그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수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소환을 하지 않았었죠. 그동안은 검찰 수사가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아니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건 2012년 9월 7일 날 표창장을 유조했다라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기소한 걸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기소된 거는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환 조사가 안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조금 그 이유가 조사를 있을 수도 해야죠. 있겠는데요. 기소할 때는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해야죠. 예, 이렇게 근데 되면 제가 검찰 측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물론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날이죠. 그날 밤. 아니 그러니까 그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1시간 45분을 남겨놓고 기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공소시효가 그런데 만료가 제가 얘기한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얘기는 2013년도에 표창장을 유조했다라고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시간을 특정되는 시간, 범죄에 특정되는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일단 뭐 법리적으로 제가 뭐 법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소를 한 상태에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변경은 다시 가능한데 제 얘기는 뭐냐면 표창장을 유조한 것으로 해서 기소를 한 거잖아요. 예. 2012년 9월 7일 날 표창장을 유조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1시간 4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 9월 7일이 공소시효가 만료잖아요. 예. 9월 6일 밤 12시부로 그 유조한 표창장의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고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수사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거는 소환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소환 조사와 네. 그 혐의에 대한 혐의 자체에 그런데 대한 수사 이것을 혐의에 대한 동시에 수사가 어렵지 얼마나 않을까요? 불충분했으면 2013년도로 그런 공소장을 변경합니까? 유조한 날짜가 2013년도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나오는 얘기가 2012년 9월 7일 날 유조해서 모모 씨와 성명불상에 한 사람과 공모를 해서 유조를 했다라고 공소장이 적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2013년도에 유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의 표창장을 가지고. 그것은 있을 수 없죠. 그건 대검이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하셔서 수사팀 내지는 수사 지휘라인에게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수사 자체를 안 하고 기소를 했다는 것은 이론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니에요, 이론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이론이 앵커님은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수사 없이 그 당사자에 대한 수사 없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한 겁니다. 소환 예. 정확한 원인은 소환 조사가 조사요, 없었다. 조사. 예. 조사 없이 기소한 겁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예, 그러니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아닌데 될 것 같은데. 저희 그 부분에 이견 없이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시간이 있는데. 많이 네.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된 것 이것은 지금 뭐랄까요? 잘못 뽑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당에서는? 아니 뽑을 때 이런 일을 예견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윤석열 청장을 임명할 때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했고 그다음에 그 검사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임명장을 수여할 때 정치검찰로 오명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 살아있는 권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인사처분을 앞두고 임명권자가 임명한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고소고발을 한 것을 압수수색으로 응답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무례하고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 뽑았다가 아니라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거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랑 그 사람이 적절하다라고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임명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과도하다. 누가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명권자는 아무도 임명을 할 수는 없다. 다만 권력을 주어졌을 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거냐 아니면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이기적인 행위를 할 거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비판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지금 검찰의 무리한 수사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을 고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당에서 나오고 있지요. 그 고발 대상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됩니까? 일단은 의총에서 그 결정은 못 낸 것 같습니다. 고발할지 말지 그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다만 우리가 이제 당정청 법무개혁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피의 사실 공표 문제는 조국 장관 수사 이후에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고발하는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모순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낸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피의 사실 공표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당이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과 그 검찰의 이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었을 때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은 언젠가는 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종합적인 판단. 네네. 지금 그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했을 때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의 검찰 행태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종합적인 판단은 검사는 탄핵 대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도 그 종합적인 판단에 포함이 될까요? 글쎄 수사 중인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리함, 그다음에 법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억울하고 도를 넘어선 검찰의 행태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예.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이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앞서 수사냐 아니면 수사한 다음에 기소냐, 정당한 기소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여당의 입장을 겸회하거나 비판한 것이 알겠습니다. 아니고 네. 그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참 재밌어진데 바로 또 끝나게 되네요. 예,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내용 같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